안녕하세요. 우리 고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고려 중앙정치제도의 정비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고려 지방통치제도, 즉 중앙과 지방 이렇게 두 가지만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18페이지 피시고요. 자,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의 중앙통치기구입니다. 자, 고려의 중앙통치기구는 크게 이성 6부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성 6부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중국 당나라 하면서 삼성 6부제 그걸 배웠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발에 배웠을 때에도 삼성 6부제 배웠었죠. 자, 그거랑 똑같이 우리 고려도 당나라의 통치 체제에 영향을 받아서 중앙통치기구를 이성 6부제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종 배웠을 때 성종이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통치체제를 완성했다. 그게 바로 당의 제도를 수용을 한 거다. 이거 배웠었죠. 우리가 오늘 이거 두 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배우는 거는 바로 중앙통치기구입니다. 자, 중앙통치기구는 이렇게 당의 제도를 수용해서 이성 6부제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 6부제 중에서 이성은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삼성이라고 배울 때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졌었는데 우리 고려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고려의 통치의 독자성을 위해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고 기구로서 우리 고려의 최고 국가 기구로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관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상서성이 존재했었는데 상서성은 이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6부 정책을 6가지 이제 일로 나누어서 6부를 통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6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2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6개로 나뉜다. 이렇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거 조금 순서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걸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당나라 때 배웠을 때나 아니면은 발에 배웠을 때 이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병이 아니라 이호, 예, 병, 형, 공 이러한 순서였었는데 지금 고려 같은 경우는 이부 다음에 병부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각각 국가마다 이제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부서를 좀 더 상위 부서로 올린 것이었었는데요. 자, 당시 고려 같은 경우는 병부, 이제 군사 담당 업무를 조금 더 중시했었기 때문에 2부 다음에 병부를 위치시켰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삼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크게 우리 중앙통치기구는 이성 6부 이렇게 2개의 성과 6개의 부서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외에도 중요한 통치기구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추원이라는 통치기구였었는데요. 자, 중추원 통치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추원 같은 경우는 중서문화성 다음으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었던 관청이었습니다. 자, 어떠한 일을 담당했었냐? 바로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 우리 고려의 2대 각 최고 관서였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관청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존재한 건 바로 어사대인데요. 어사대는 이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거나 아니면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는 아무튼 뭔가 감찰하는 감찰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관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및 곡식의 출납 담당을 했던 기구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기구를 살펴봤는데 이거는 다 우리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기구였었어요. 당나라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이름으로 국가기구가 존재했었는데 이 이외에 고려에 독자적으로 존재했었던 기구가 2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였었는데요. 자, 고려의 독자적 회의기구로서 가장 높은, 가장 최고 관서였던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매우 최고의 회의기구였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회의했었냐? 바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주로 논의하고 결정했었던 기구였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선생님이 잠깐 알려주면 뭐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뭐 군사 담당 업무를 우리가 회의했었던 기구이고요.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뭐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열렸던 회의 기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중앙통치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우리가 이거 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성종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한번 봤었어요. 우리 시무 28조 하면서 우리 117페이지 최승로의 시무 28조 두 번째 줄을 보면은 호족이 백성을 자주 괴롭히니 지방에 벼슬아치를 보내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별표도 치면서 지방의 벼슬아치,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성종이 우리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한 거예요. 자, 고려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은 크게 5도 양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5도 양계. 자, 5도 양계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지도를 보는 법을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잘 봐야 우리 역사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선생님이 지도에 도로 끝나는 곳을 한번 색칠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번 도로 끝나는 곳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은 우리 서해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교주도 이렇게 해서 아래로 쭉쭉 내려가면 양광도, 그다음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도가 5개의 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도로 우리 고려는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지도의 개로 끝나는 곳을 한번 선생님이 색칠해 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하늘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로 끝나는 곳은 2개였었어요. 아고 북계와 그다음에 동계 이렇게 2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계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5도, 양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었고요. 자, 그 이외에 우리 선생님이 색칠 안 한 곳 한 곳 있죠. 바로 수도 개경 주변에 있었던 경기도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도, 양계 그리고 경기 이렇게 잘 지도로 구분을 해봤으면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5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라남도,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구역 명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도의 가장 최고 지배자로서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지금의 도지사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안찰사를 파견해서 5도를 감독하게 했었다. 자, 그리고 이 5도 아래에도 우리 지금 도 아래 군, 부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5도 아래 주, 부, 군, 현 이렇게 4개를 설치를 했었다. 자, 그런데 이 주부군현에 이제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했는데 지방관을 파견한 주현과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속현으로 우리가 지방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현과 속현이 구분되었었다. 주현은 지방관을 파견한 곳이었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곳은 속현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주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어서 우리 중앙에서 지방관이 내려와서 이 현을 다스렸었는데 그 지방에 원래 살고 있었던 최고 실력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셌던 그런 사람들을 향리라고 불러요. 그럼 그 향리는 어떻게 되냐? 향리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속현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안 내려왔죠,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속현은 지방에서 실력이 있었던, 매우 힘이 셌었던 향리가 행정을 실무를 담당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도, 우리 5도에는 우리 최승로가 건의한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내용도 잘 담겨져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배울 거는 바로 양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색칠한 곳이죠. 자, 양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사행정구역입니다. 자, 위에 지도를 살펴보면은 우리 양계는 다 국경지방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마주한 곳이었었는데요. 자, 그리고 그다음 해안가, 우리 외구의 침입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이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으로서 주로 군사시설이 많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계에는 병마사라는 최고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 아까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다 했죠. 이 두 개의 이름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5도 양계 구분이 끝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경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수도 개경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다. 우리 지금도 서울 주변을 경기도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우리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부곡소, 이게 바로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었었는데요.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향이 있고 부곡이 있고 소가 있었습니다. 자,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일반 평민과는 매우 차별되는 대우를 받았던 지역이 바로 우리 향부곡소입니다. 주로 죄인들이 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아무튼 향과 부곡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차별받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자, 향과 부곡에서는 주로 농사를 지었었고요. 자, 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그래서 어떤 곳은 철로 유명하고 어떤 곳은 유리 도자기로 유명하고 그렇게 국가가 요구하는 물품을 주로 생산했었던 그런 특수구역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향, 부곡, 소까지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서 우리 고려의 지방행정조직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한번 우리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면서 복습을 잘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